네, 건강 정보 챙겨갈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비인후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연세대 세브란스 기독병원 김지훈 교수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 어떻게 처음이신데 네. 괜찮으신가요? 인사도 해주시고 아주 여유로우시네요. 네. 굉장히 어색하네요. 사실 네. 처음이라서.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어떤 내용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네. 혹시 그 변정환 아나운서께서는 두경부암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얼마 전에 연예인 네. 투병하고 있다는 네. 그 암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지난 7월 27일이 세계 두경부암의 날이었는데요. 이거 약간 생소한 암이긴 한데,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두경부암이라는 게 어떤 암인지 또 왜 생기는지 등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두경부암 사실 그 김우빈 씨가 이제 네. 앓고 있는 그 암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단어가 좀 생소한 편이긴 해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실시간 검색어에 모든 사람들이 검색을 해보려고 오르기도 하는데 네. 어떤 암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 두경부라는 곳이 뇌 아래쪽에서 쇄골 위쪽까지 이 부위를 말하는데요. 네. 보통 뭐 얼굴 혹은 뭐 입안, 코, 목과 같은 부위가 해당을 하고요. 그리고 구강암, 뭐 인두암, 후두암, 침샘암 등이 이제 두경부암에 속합니다. 네. 먹고 말하고 숨 쉬는 것과 관련된 통로에서 생기는 암이라서 좀 굉장히 좀 주의가 필요한 그런 암입니다. 그렇군요. 발생하면 좀 무서울 것 같은 그런 네. 암인데요. 많이 발생하는 암인가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네. 2017년 이게 국감 등록 통계 자료에 따르면 네. 1년에 한 5천 건 정도의 두경부암이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뭐 흔하지는 않지만 국내에서 한 7, 8번째 정도 발생하는 암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두세 배 많고 또 40세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암 왜 생기는지 좀 원인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뭐 뚜렷하게 밝혀진 원인으로는 흡연, 음주, 그리고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 그리고 불량한 구강 위생 크게 4가지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네, 뭐 흡연자가 일단 비흡연자에 비해서 한 15배 정도 위험하고요. 네. 그리고 씹는 담배,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는 않지만 뭐 시가나 씹는 담배처럼 이런 담배는 구강암, 특히 이제 혀암을 굉장히 발생 위험을 높이고요. 그리고 술은 후두암과도 관련이 있고 네. 술과 담배를 같이 하는 경우는 이러한 두경부암의 위험이 한 20, 30배 이상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역시 알려져 술, 있습니다. 담배가 굉장히 해로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목젖 옆에 이제 편도라고 흔히들 아시는데 거기에도 암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편도 주변을 구인두 부위라고 하는데 네.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라는 HPV라는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이 증가하는 것으로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바이러스는 사실 뭐 자궁 경부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서구적인 뭐 식습관 그리고 좀 개방적인 성생활 때문에 구강 쪽에도 암을 발생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이제는 최근에 이런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을 남자 아이에게도 이제 권한다 하는 것들이 좀 최근에 이제 추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두경부암은 어떤 증상들이 나에게 왔을 때 좀 의심을 해봐야 하는 건가요? 네, 사실 뭐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영역이라 이제 특정해 볼 수는 없는데 몇 네.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뭐 구강암의 경우에는 입술이나 혀의 한 곳에서 계속 컬고 뭐 하얗게 백반이 생기거나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지는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 인두암은 식사 시에 통증이나 이물감 등이 생길 수도 있고 이제 후두암은 목소리가 좀 쉬거나 아니면 음식을 먹을 때 걸리는 느낌, 삼키기가 힘들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네. 침샘암은 귀 앞쪽이나 혹은 턱 밑에 덩어리가 잡혀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두경부 영역에 생기는 암은 목에 있는 림프절로 전이를 잘 하거든요. 네. 그래서 목을 만져보시다가 뭐 덩어리 같은 게 만져진다 그러면 이게 암이 전이된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진이 필요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지금 두경부암의 뭐 어떤 증상들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들으시다가 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1133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 교수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경부암 검사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네. 각각 간단하게는 이비인후과를 이제 내원하시면 후두 내시경을 통해서 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보통 뭐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는 전처치도 필요하고 금직도 필요한데 네. 이 이비인후과 후두 내시경은 그냥 간단한 뭐 마취 정도만 하고 검사가 외래에서 바로 가능하거든요. 네. 보통 뭐 코나 입을 통해서 내시경이 들어가게 되고 1분 정도면 목 전체를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뭐 많이 암이 의심되는 경우는 CT나 뭐 초음파 검사를 추가로 해볼 수도 있고요. 네, 말로만 들어서 사실 아까부터 좀 굉장히 무섭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이 암으로 인한 생존율도 좀 궁금해요. 보통 초기에 1, 2기 정도의 진단이 되면 생존율이 한 8, 90% 정도 되는데 네. 이게 후기 3, 4기로 진행이 되면 생존율이 한 4, 50%대로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이라서 조기 발견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네. 이 두경부암은 국가암 검진 사업의 항목이 아니라서 사실 네. 환자분들이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위내시경은 사실 2년에 한 번씩 그쵸. 검진을 하시지만 이 후두내시경은 뭐 거의 안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뭐 한 달 전부터 막 목소리가 변하셔서 오신 어. 70대 어르신이 한 분 계셨는데 뭐 내시경을 해봤더니 후두 부위에 굉장히 암이 큰 상태로 발견이 되신 적도 네.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증상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면 자발적인 또 조기 검진을 통해서 뭐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어떤 암이든지 조기에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네, 전에 그렇죠. 있어서 이제 예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인이 되는 것들, 특히 흡연이나 맞습니다. 네, 술 이런 것들은 좀 줄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서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목이 너무 자주 쉬는데요. 혹시 먹으면 좋을 약 같은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무조건 뭐 약을 드시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네. 이게 목이 쉰다는 게 단순히 뭐 성대에 문제가 있어서 목소리를 많이 써서 생기는 증상일 수도 있지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드물게는 후두암 때문에 이게 목소리도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무작정 감기약을 뭐 드시면서 병을 키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근처 이비인후과 가셔서 후두 내시경을 통해서 뭐 성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병원을 가셔서 함께 검진을 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경부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연대 세브란스 기독병원 김지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요. 롯데 위드유 챌린지.